안녕하세요.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 주민공모 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동영상으로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공모 사업 공고문을 하나씩 설명드릴까 합니다. 동산동 양령시 1원에서 진행하는 도시재생 뉴딜 주민공모 사업으로 사업지역은 동산동과 양령시 1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도로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서문시장역과 중앙로역 사이에 위치한 사업 대상지로 동산동 일원 지역으로는 인쇄골목 인근과 한옥마을 인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령시 일원 지역으로는 영남대로를 포함해서 종로거리까지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 대상지는 지도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시작을 해서 7월까지 진행이 되며 7월 21일에 결과 발표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팀별로 최대 500만원 범위 내까지 지원되며 사업비의 기준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신청 대상은 꼭 확인해 주셔야 하는 부분인데요. 도시재생 및 마을 공동체 확산에 관심이 있는 3인 이상의 모임이어야 신청이 가능하시며 사업지역 내 주민 모임 또는 단체 또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경우 대표자 기준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내 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여야 합니다. 대표자 외 팀원은 중구 내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단체의 경우 대구광역시 중구 내 비영리단체,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도시재생 관련 단체 등 중구 내에서 단체를 대상으로 신청 자격을 두고 있으며 청년의 경우 대구 일대에서 활동하는 대학생 등 3인 이상의 청년 모임으로 대구권 내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거나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민공모 사업의 지원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산동 양령시 일원 도시재생 및 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로 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주민모임 등 공동체 활성화의 분야에서는 주민모임 구성 및 활동을 통한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한 사업계획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예로는 음식 나누기, 이웃돌봄 프로그램, 마을축제 기획 등이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 기획 및 실행 부분에서는 지역 역사 문화 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한 사업 계획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예로는 역사 문화 관광 코스 및 문화예술 스토리텔링 투어 개발, 방문객 체험 프로그램 개발, 아카이빙 사진전 등이 있습니다. 공방 프로그램 연계 사업 부분에서는 도시재생 관련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후속 실행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그 예로는 나무 문패 제작, 공유 텃밭 가꾸기, 자수 기반 공예 아트 상품 제작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입니다. 지역 업체 상권 연계 경제 활성화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 특화 상품 만들기, 양령시 노후 전통 활성화 등이 있습니다. 지원 분야에 나온 예시 말고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제안해 주시는 사업들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주민공모 사업에 있어서 꼭 알아주셔야 할 제한사항 부분입니다. 제한사항을 꼭 인지하셔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사항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법인단체에서 기존에 하던 고유사업 또한 불가능합니다. 단순 친목, 영리 목적의 사적인 사업 지원 불가능합니다. 특정 종교 교리 전파, 특정 정당 및 후보 지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한 불가능하고 동산동 양령시 일원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무관한 사업, 특히 공익성이 결여된 사업은 참여 불가능합니다. 1주체 1사업이 원칙이며 2개 이상의 사업에 중복 참여가 불가능하고 사업 참여자들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셔야 하며 외부의 사업을 외주하는 등 의뢰해서 하는 수행의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이 점 꼭 인지하셔서 제재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정 안내 부분입니다. 접수 기간은 3월 19일까지인데요. 접수 방법은 지금 현재 이메일 접수만 받고 있으며 이메일 주소는 공고문에 혹은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동산City@naver.com으로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지원을 해주실 때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가 4개가 있으니까 꼭 설명회를 계속 들어주시고 같이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류 및 대면 신사 선정 발표는 3월 23일 날에 있으며 선정 후 이틀 뒤에 협약 체결식과 사업 보조금 교부가 있을 예정입니다. 협약식 때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으니 선정이 된 후에 추가로 더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 체결 후에는 바로 계획하시던 사업을 시작하시면 되고 5월 20일 날 중간 발표회와 점검이 있으며 7월 21일 날 결과 발표회를 끝으로 주민공모 사업이 종료되게 됩니다. 다음은 선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심사평가 항목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부분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의 연계성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필요성을 평가하며 100점 만점에 30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 점수를 보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전략 부분에서는 사업 콘텐츠의 적정성 및 특화성, 세부 사업 추진 방안의 실현 가능성, 예산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며 이 또한 배점 30점으로 높게 측정되어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공동체에 대한 이해도, 지역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사업 이후 활동의 지속성과 확장성, 공동체 활성화 기여도에 대한 평가 항목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류 심사 때는 이러한 평가 항목을 바탕으로 심사를 하니 제출 서류 고비 여부 및 내용 누락 확인, 자격 요건, 사업 내용,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서류 심사에 통과가 되어 대면 심사가 진행이 되면 질의응답을 통한 3, 4분의 대면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요한 점으로 이미 기존의 동산동 양령시 일원 도시재생 뉴딜 프로그램 사업에 참여한 주민 혹은 단체에는 가산점 부여 5점이 될 예정이니 꼭 확인해 주세요. 이제 접수하실 때 꼭 같이 작성해서 보내주셔야 하는 필수 서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식1의 공모 신청서인데요. 보이는 서식들을 채워주시면 되며 팀원이 3명 이상의 경우에는 서식 1-1 추가 인원 신청서를 추가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팀원이 3명일 경우에는 서식 1-1 추가 인원 신청서를 쓸 필요는 없으십니다. 인적사항을 적어주신 후에 사업 개요에 대해 작성을 해주셔야 하는데 사업 내용과 연관지어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되며 사업 지역은 동산동 양령시 사업 대상지 1원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업 대상은 사업이 포괄하는 주민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되며 사업 내용에는 대략적인 사업 내용을 요약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사업의 예산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니 500만원 이내의 사업에서는 자부담 B란을 비워두시고 신청금액 A란에 금액을 써주시면 되고 500만원 이상의 사업은 지원되는 500만원을 제외하고는 자부담으로 하셔야 하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식 3번의 단체 모임 소개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서식들을 다 채워주시면 되며 모이게 된 계기 부분에서는 모임 구성원들이 알게 된 계기와 해당 모임이 생긴 과정에 대해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우리 동네는 부분에는 동네의 문제점 혹은 필요한 점을 기재하시고 이를 위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계획서인데요. 모임명, 사업명, 사업지역명은 앞서 작성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적어주면 되고 사업 제한 배경과 사업 목적은 꼭 항목을 3개로 적으실 필요는 없고 필요에 따라 항목을 줄이거나 늘려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세부 추진 계획 부분입니다. 표만 봤을 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니 꼭 설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사업이란 기획했던 사업에서 나뉘는 부분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마을 축제를 기획하고 계신다면 홍보를 하기 위해 포스터나 현수막 등 홍보 수단을 준비해야 할 단계가 있고 진행자들을 섭외하는 과정, 마을 축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단계, 실제로 축제를 실행하는 단계 등 여러 단계로 나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나눠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예산입니다.
보조금 최대 금액인 500만 원을 초과하는 예산을 계획 중인 것이 아니라면 자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예산 내 사업을 계획 중이라면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500만 원 이상의 사업을 계획 중이시라면 초과하시는 금액만큼 자부담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세부 사업 예산은 홍보비, 활동비, 사업비로 나뉘게 되는데 홍보비에는 포스터, 현수막, 리플렛 등 홍보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합니다. 활동비는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으로 식비, 회의비 등 이런 것 활동하는 데 필요한 비용들이 포함됩니다. 사업비의 경우에는 사업에 들어가는 재료비, 장소 대관비 등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비용을 꼭 인지해 주셔야 하는데요. 인건비 성격의 예산, 임대료, 공공요금 등 사무실 관리비 목적, 그리고 자산취득비, 그리고 차량 유지비 성격의 예산, 기념품, 시상품, 섭외비, 용역비, 예비비 등은 보조금으로 편성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꼭 저희 동산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에서 식비는 활동비와 사업비를 포함하여서 보조금의 30% 이내로 편성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의 지원금 중에 홍보비가 50만 원이고 활동비와 사업비가 합해서 450만 원일 경우 450만 원의 30%인 135만 원이 식비로 구성될 수 있는 최대 금액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 부분을 채워주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제출해야 할 서류는 끝이 납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작성 잘 해주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